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고전 문학, 그 중에서도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뻔하고 식상하다는 인식이 만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헤어지며 성숙해지는 삶을 반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영화로, 드라마로, 소설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것들의 토대가 되는 작가의 첫 소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입니다. 오늘의 작가 제인 오스틴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성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녀는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영화와 드라마로 각색되면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인간관계와 사회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유머와 풍자를 가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읽어도 유치하지 않고 굉장히 몰입감 있게 읽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영국에서 팔남매 중에 일곱 번째 아이로 태어나는데요. 남자 형제와는 다르게 교육을 길게 받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 자체가 독서와 예술을 중시하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었고 이것은 제인 오스틴의 글쓰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제인 오스틴은 13살의 어린 나이부터 습작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20살 초반에 썼던 엘리너와 메리앤을 개작해서 16년 후 이성과 감성이라는 작품으로 출판하는데 첫 출판물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직업으로서의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몇 번 읽어봤지만 특히 오늘의 책인 이성과 감성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그 도파민 팡팡 터지는 스토리라는 점이었는데요. 이 책이 미음사판으로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책을 읽을 때 막 이것저것 쓰면서 읽는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썼던 문장이 "응?" 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아주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대에도 있을 법한 빌런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요즘 드라마의 중요 흥행 요소가 빌런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에서도 몇 명의 빌런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게 없구나. 사람 사는 거 정말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만큼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갖췄다는 건데요. 어떤 거 하나 억지스럽지 않은 전개 때문에 공감과 몰입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작품이라서 그때도 그때지만 지금의 많은 제작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제인 오스틴의 작품의 특징은 대부분 당시 영국 중산층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결혼, 경제적 안정, 여성의 역할 등의 주제가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시대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인간 본성과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이성과 본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면 데시우드 가문의 두 자매 엘리너와 메리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에 두 번째 부인이었던 두 자매의 엄마와 딸들은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재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대먼셔 지방의 작은 집을 빌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요. 이 소설의 핵심 포인트는 이성적인 성격의 언니 엘리너와 감성적인 성격의 동생 메리앤의 사랑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말로 T와 F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는 T 쪽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엘리너의 사랑 방식에 조금 더 공감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미남이라고 생각할게, 엘리너. 언니가 그분을 형부로 사랑해달라고 하면 그분 얼굴에서 아무런 흠도 찾지 않게 될 거야. 지금 그분 마음에서도 흠을 못 찾듯이 말이야. 엘리너는 메리앤이 이렇게 공언하고 나오는데 놀라서 그에 대해서 너무 열을 내서 말한 것이 걸렸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자기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느꼈다. 이 호감이 상호적이라고도 믿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확실해져야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메리앤의 확신을 스스로도 달갑게 받아들일 터였다. 그녀는 메리앤과 어머니가 한순간 추측하는가 하면 바로 다음 순간 그것을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에겐 소망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예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동생에게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부정하진 않겠어. 내가 그 일을 아주 좋게 생각한다는 거 말야.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 일 아주 존중하고 또 좋아하고 있어. 이 대목에서 메리앤은 화를 벌컥 냈다. 존중한다, 좋아한다. 이런 차가운 엘리너. 차가운 것보다 더 나빠. 달리 말하기가 창피하다 이거지? 두 번 다시 그런 표현을 썼단 봐라. 지금 당장 방을 나가버릴 거야. 엘리너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 얘.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 감정을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말하긴 했지만 널 화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어. 말로 표현한 것보다는 내 감정이 더 강하다고 믿으렴. 요컨대 내 감정이란 그이의 장점이라든가 그이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짐작, 아니 희망이 비추어 보아서 내가 그렇게 느껴도 괜찮겠다. 주제 넘지도 어리석지도 않겠다. 할 그 정도야. 그러나 이 이상이라고 믿어버려선 안 된다고. 난 그이가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전혀 확신이 없어. 어떤 때는 그리 대단한 건지 의심스러워지는 순간들도 있어. 그러니 그이의 감정을 전부 알게 될 때까지는 나 자신의 호감을 실제보다 크다고 믿어버려서 그걸 키워놓는 짓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 속으로야 그의 마음을 의심할 생각이 조금도, 아니 별로 없긴 해. 그렇지만 그이의 의향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어. 그이는 아직 독립한 처지가 아니거든. 모친이 어떤 분인지 우린 알 순 없지만 올케 언니가 가끔씩 그분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보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에드워드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자기가 재산이 많지도 신분이 높지도 않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리란 걸 말이야. 이성적인 엘리너답게 참 생각이 많죠. 에드워드와 엘리너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엘리너는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태도 때문에 과거에 망했던 썸이 있었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저도 엘리너처럼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편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선을 긋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뭐 불붙는 속도가 다르니까 결국에는 그분과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알쏭달쏭한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연애 시작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불붙는 뜨거운 사랑도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서로를 조금 더 섬세하게 알 수 있고 또 사귀고 난 뒤에도 이때를 추억하면서 다시금 그 콩닥콩닥해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일단 사귀고 아니면 안녕 하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뭐 그것도 어쩌면 이 바쁘다 바쁜 사회에 맞는 사랑법일 수도 있겠지만 딱 100% 맞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알아가는 시간 동안 쌓이는 어떤 배려들이 분명히 이런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리엘은 윌러비가 떠난 후 처음 맞이한 밤에 한숨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었다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일어났을 때 안정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아침 식구들 볼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안정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감정이 그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그 대부분을 울면서 지샜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두통이 있었고 말도 할 수 없었고 요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와 동기들의 마음을 매 순간 아프게 하였고 누가 위로를 해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감정은 강력하도다.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그녀는 혼자 산책을 나가서 알레먼 마을 주위를 배회하였다. 지난날의 즐거운 추억에 푹 빠지고 180도 달라진 지금의 처지를 애통해하면서 아침 나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저녁도 이와 똑같이 감정의 과잉에 빠져서 지냈다. 윌러비에게 연주해주곤 하던 애창곡을 하나하나 연주하였고 둘이 목소리를 합쳐 불렀던 곡도 하나하나 연주하였으며 그가 그녀를 위해 베껴주었던 악보를 한 줄 한 줄 지켜보면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져서 더 이상 슬퍼할 수도 없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매일 슬픔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서 노래하다 울다가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다. 눈물이 나서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때도 자주 있었다. 책에서도 음악에서처럼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다 보면 생기기 마련인 비참한 심정을 살살 꿰어냈다. 또 둘이서 함께 읽곤 했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이렇게 격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진정되어 좀 더 잔잔한 우울로 변하였다. 그러나 매일 말없이 생각에 빠져 혼자서 걷곤 했는데 이러다 보니 여전히 가끔씩은 격렬하게 슬픔이 쏟아내리기도 하였다. 윌러비한테선 편지 한 장 오지 않았고 메리앤도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는 놀랐고 엘리노도 다시 불안해졌다. 그러나 데시우드 부인은 원할 때는 언제라도 설명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은 그 설명에 만족했다. 엘리너야 이 점을 생각해야지 하고 그녀는 말했다. 존경이 자주 우리 편지들을 우체국에서 가져오시고 또 거기 갖다 준다는 거. 비밀로 할 일이라는 거야. 다들 인정하는 것이고. 두 사람의 사신이 존경의 손을 거치게 되면 비밀 유지가 어려울 테니 말이다. 엘리너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서신 왕래를 하지 않는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려 했었다. 그러나 일의 진상을 알아내는 아주 직접적이고 간단하고 또 그녀의 생각에는 바람직한 방법이 하나 있었으므로 그녀는 어머니한테 그 제안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메리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윌러비하고 언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요. 어머니니깐 그렇게 친절하고 오냐오냐 챙겨주는 어머니니까 그런 질문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걔를 사랑하는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고요. 걔는 숨기는 것도 없었고 어머니한텐 특히 그랬잖아요. 메리애는 새로운 집에서 산책을 하는 도중에 윌러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거의 첫눈에 서로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서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윌러비는 자신이 런던으로 떠나야 한다고 이별 통보를 합니다. 감상적이고 매사에 솔직한 메리앤처럼 윌러비 역시도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표현하는 남자였는데 이별만큼은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나가 버리고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된 메리앤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이별의 장면이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오고 평소처럼 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찌릿하면서 슬퍼지는 이별을 해본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공감하실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은 엘리너는 윌러비가 떠난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분석하려고 하고 메리앤과 윌러비의 관계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인데요. T의 입장에서 엘리너를 살짝 변호를 해보자면 메리앤이 아파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걱정하기 때문에 메리앤이 슬퍼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으면 메리앤이 슬픔을 감당하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좋아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는 것 자체가 메리앤에게는 무너지는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감정을 표현하면 할수록 그 세기가 더 증폭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퍼도 슬픈 티를 안 내면 더 빨리 무덤덤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본능적으로는 좀 최대한 속으로 삼키려고 하는 편인데 이것들을 아주 다 표현해 낼 줄 아는 메리앤이 조금 부러워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너는 입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부터가 마찬가지로 초조한 궁금증에 가득 차서 그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분명했다. 서두르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말을 하면서 거기 놓여있던 가위를 집어들어 가위집을 조각조각 자르는 통에 가위와 가위집 둘 다 망가뜨리고 있었다. 최근에 제 동생이 결혼했다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동생 쪽인 스틸량인데 루시 스틸량입니다만. 엘리너를 빼놓고 모두가 형언할 수 없는 경악과 더불어 그가 말한 이름을 되뇌었다. 엘리너는 뜨개질거리 위로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주에 결혼했고 지금은 돌리시에 있습니다. 엘리너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방 바깥으로 거의 뛰어나가다시피 하였고 문이 닫히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는데 처음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에드워드는 그때까지는 그녀 쪽이 아닌 어딘가에 눈길을 두고 있다가 그녀가 허둥지둥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감정이 격해진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우는 소리를 들었을 수조차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 그는 즉각 백일몽에 빠져들어 대시우드 부인이 몇 마디 하면서 물어보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도저히 깨어나질 않았고 마침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방을 나가 마을 쪽으로 걸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처지가 이렇게 놀랍게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것에 다들 어안이 벙벙하고 어리둥절하게 내버려둔 채 그리고 그들로서는 추측을 통해서 밖에는 그 어리둥절함을 완화시킬 수 없게 내버려둔 채. 하지만 놓여진 정황이 식구 모두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보여도 에드워드가 자유로워진 것만은 분명하였다. 그리고 그 자유를 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다들 쉽게 짚어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4년 이상이나 지속된 자기 어머니의 허락 없이 맺어진 경솔한 약혼의 축복을 1차 경험한 후이니 그것이 무효화된 마당에 또 다른 약혼을 곧장 맺는 것 외에 뭘 더 기대하겠냐는 말이다. 사실 그가 받터내온 목적은 단순한 것이었다. 엘리너에게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였다. 그리고 청혼 경험이 아주 없지도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가 이리도 쑥스러워하면서 부추김과 신선한 공기를 그렇게 필요로 했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법도 하다. 하지만 그가 걸어다니며 얼마나 빨리 적절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결심을 행사할 기회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 어떤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다. 다만 이런 말을 해두어야겠다. 그가 도착한 지 3시간가량 지난 4시에 모두들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자신의 연인의 마음을 얻었고 그녀의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고 연인으로서의 황홀한 신경에서만이 아니라 이성과 진실의 견지에서도 가장 행복한 남자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엘리너가 마음에 품고 있던 에드워드는 사실 어릴 적 약혼을 했던 상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엘리너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책임지지는 않았지만 어릴 적 약속을 지키는 에드워드를 보면서 그의 성품을 칭찬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엘리너가 에드워드의 고백에 무너지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이성적인 태도가 엘리너를 단단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결국 사랑을 쟁취하는 데에는 본능적인 감성이 필수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성과 감성이라는 작품을 읽기 전에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과 판단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인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엔 '사랑 참 어렵다.'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커플들, 부부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저와 관계 맺고 있는 파트너님에게도 존경심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성과 감성. 저는 엘리너와 메리앤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작품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펼치는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200년 전 작품이라는 것이 새삼 놀라웠던 정말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